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럼.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지금 한번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국제고등학교 미술교사 남정덕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도 동탄중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해요. 우리가 저희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교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교과는 지금 일반 사회고요. 지금 고등학교 공무해서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래는 수학 선생님이랑 생물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2.5단계가 되면서 그분들이 이동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지셨어요. 그래서 수학 교과랑 생물 교과 선생님께서는 저희한테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미리 전달만 중요한 것들 꼭 얘기해달라는 것만 전달 받았고요. 오늘 내용에서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교과 대상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던 분도 없었는데 선생님도 작년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잖아요. 받았죠. 받았죠. 녹화해서 갖고 다녔죠. 이게 컨설팅을 사실 2차 컨설팅은 제가 거의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아는 분들 아니면 안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예비교사들을 위한 강의 같은 거나 강연 같은 거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바깥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리 만들게 되었었죠. 그럼요. 저는 아직 따끈따끈한 CQ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얘기해 주셔야죠. 네. 선생님 올해 붙으셨잖아요. 맞아요. 저 올해 지금 신규 관련해서 근무 중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껏 이해하며 이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한껏 이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지금 몇 년 준비하셔서 붙으셨죠? 딱 1년. 딱 1년에서 현역으로 붙으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저도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현역으로 붙었고요. 선생님도 1년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현역으로 붙으셨는데 저희가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차 점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맞아요.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 저는 당시에 전 교과에서 유일하게 만점 받았었고요. 근데 오늘 들리는 내용들 중에 반점이 좀 많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반점 거의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감점이 거의 소수점이었고요. 0점 몇 점이요? 네, 소수 0.5, 조금 가는 게 1.0 이거였는데 네. 무엇보다 1차에서 커트라인과 거의 1차에서 1차에서 플러스 1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에서 2차를 준비했는데 2차에서 더 플러스해서 2점, 3점 더 올라서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선생님 1차 점수가 좀 낮으셔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2차에서 뒤집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컨설팅이나 강의에서 계속 종종 얘기하는데 모든 교과가 2차 변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요. 저는 이제 까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채점도 못 들어가고 실제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이미 다 겪어봤지만 얘기 드리자면 2차는 교육청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요. 1차는 모든 교과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점수를 가지고 2차 변별력을 높여서 2차에서 이제 실무 경력, 실무 능력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포인트죠, 2차에서. 2차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가 이걸 보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 수기를 부르고 올려놨고 선생님도 지금 그 합격 수기 부르고 올려주셨죠? 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블로그에 간단하게 스크립트는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 콘텐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총 6가지 카테고리로 5가지 카테고리예요. 5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의 중요 요소, 두 번째는 많이 하는 실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의 현재 진행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서울 지역의 미술교과이고요.
선생님은요? 저는 경기도 지역의 일반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수학이랑 생물교과 선생님들의 피드백까지 전부 다 여기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드려서 이과, 문과, 예체능, 교과 전부 다 수업 시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업 실현의 중요 요소부터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수업 실현의 중요 요소 선생님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업 실현의 중요 요소. 선생님 개인적으로요? 저요? 저는 바로 그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해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카테고리를 수업 실현 중요 요소에서 포인트를 6개로 만들었어요. 먼저 지도안 작성이라고 있는데 지도안을 요새는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경기도는 지금 작성을 하지 않죠? 네, 작성 안 하는데. 네, 지도안은 지금 서울, 경북, 강원, 경남전 등지에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안 작성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이랑 생물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교과별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예체능이고 선생님께서는 문과 계열이고요. 국어과, 영어과에 따라서 지도안이 굉장히 다 다른데 주지교과 같은 경우에 문과든 이과든 주지교과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내용의 위계를 적용한 단계와 상호작용 그래서 뭐 귀납적 사고법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법 같은 주어진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들이 지도안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발문이나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꼭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부가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발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발문은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 하실 때 발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너무너무 중요했죠. 많이 운 부분도 발목이었어요. 아, 우셨다고요? 많이 울었어요. 저는 네. 수업 실현이 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지도안 경기도는 지도안 작성을 하지 않고 25분 구성하고 바로 수업 실현에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발문을 해당 내용에 적합하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미리 그쵸. 연습을 많이 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야만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문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발문이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요소로 잡아놔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지교과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학습 개념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그 개념의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주어진 요건에 맞는 단계를 설명을 해주느냐에 네, 대한 점수 편차가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바로 모형, 네, 모형, 삼원 모형이든 그쵸. PBL이든 이런 모형이 같이 제시됐죠. 네, 반면에 예술체육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지교과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편이라면 예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반응을 이제 유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부터 발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동기 유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초반에 수업 지도안에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서울이나 강원도나 경북 같은 경우는 지도안 작성을 하는데 경기도는 안 한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도의 수업 실현 단계 커리큘럼을 모르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시험장이죠. 거기 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먼저 뽑습니다. 이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리번호 순서대로 구상실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뭐 여러 고사실에 있는 분들이 함께 구상실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구상 시간은 25분이 주어지고요. 네. 앞에 뒤에 수업 실현을 해야 하는 그 부분 이외에는 지도안이 이미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수업 실현을 해야 하는 부분에 빈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종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25분 안에 판서부터 발문이랑 내용, 수업 스타일까지 다 그때 구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평가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 실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나눔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수업 실현을 한 장소에서 그 평가관을 앞에 두고 질문 3가지를 받습니다. 그걸 10분 안에 10분 안에 해내야 되는 게 경기도의 수업 실현 그리고 수업 나눔 평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구상실에서 25분 동안 빈칸 지도안을 봤는데 거기서 뭐 작성을 할 수 있나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는 펜이요? 다 가능하고요. 네. 색깔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실 들어가게 되면 수업 시간이 15분인가요? 네, 15분. 경기도는 15분이고 끝나고 나면 수업 나눔을 10분을 진행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딱 그렇게. 그럼 수업 나눔은 저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처음에 대기실에서 먼저 그걸 이제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네네. 뽑고 나서 관리번호대로 자리에 앉아요. 맞아요. 관리번호대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지도안 작성하라고 주거든요. 그 장소에서요? 네, 그 장소에서요. 네. 대기실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고요. 1시간 동안 지도안을 작성하면 뺏어가요. 그 작성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인가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중간에 빈칸이 뚫어져 있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단계에 맞춰서 뭐 학습 단계에 맞춘 모형에 맞는 뭐 발문 2개를 적어라. 유의사항을 적어라 이런 게 있는데 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도안은요 일종의 대본이에요. 제가 쓴 지도안을 가지고 김혜란 선생님께서 수업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수업과 크게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성한 지도안을 보고 네. 제가 네. 수업 실현을 해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남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네. 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 대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진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안이라 부르는 건데요. 그 지도안을 많이 쓰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발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학생의 흥미나 이제 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지도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유의사항 같은 걸 잘 깜빡하시는데 유의사항을 좀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시험을 치고 나면 지도안을 가져가요. 지도안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관리번호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구상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는 한 명씩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께는 좀 전에 이제 4명이 한 번에 왜냐 근데 같은 고사실에 있는 네. 선생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몇 아, 반에 있는 분들이 함께 구상실로 갑니다. 그렇군요. 네. 요점 정리를 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지도안 시험을 치고 관리번호 순서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구상실에서 20분을 주거든요. 20분 5분의 차이가 있네. 네, 20분 정도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대 제 지도안을 복사본을 줘요. 근데 여기에는 펜을 들고 표시를 못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지도안을 그래서 20분 동안 구상하면서 내가 여기서 키워드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겠네요. 네, 이거는 모든 교과가 다 동일해요. 특히 수학 선생님이나 생물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생각한 답을 적어놨는데 막상 보니까 잘못 적혀 있어서 급하게 바꿔서 이제 질문이나 발문을 수정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도안을 보니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오탈자도 많고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 들어가서 굉장히 간단하게 바꿔서 했어요. 20분 구상을 하고 그럼 이제 들어가면 또 20분 수업 시간 하면 끝나면 가방 들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럼 지도안의 100점이랑 네. 수업 실현이 하는 100점 다른 거겠네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수정해서 하는 네. 게 오히려 더 네. 여러분 그 선생님들한테는 네. 이득이 거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을 그 저도 시험 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늙었어요. 오래되셨죠? 네. 네. 100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수업 시간은 만점이 나왔고요. 지도안은 생각보다 간점이 많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도안대로 했더라면 저는 점수가 간점 됐었을 것 같아요. 수업 실현에서 그렇죠. 네네. 수업 시간때 간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지도안 작성한 걸 다 복사본을 해놓은 거를 네. 평가관님이 다 갖고 있나요? 평가관님들도 그걸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대본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색한 부분들은 평가관은 수업 베테랑 20년, 30년 넘은 평가관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장학사 네. 선생님. 장학사, 교감, 교장 선생님이세요. 다 선생님. 네, 다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고 같은 교과 선생님이 있는 뭐 3명의 평가관이라 그러면 3명이 같은 교과인 지역도 있을 건데요. 다른 교과이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자, 그럼 2분이 같은 교과, 동교과고 한 분이 다른 교과면 2분은 내 수업의 능력, 정확한 인토네이션, 반화, 나머지 한 분은 뭘 보냐? 내가 처음 보는 거지만 저 사람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겠다. 그쵸, 교장 선생님 정도면 네. 그 그렇죠. 수업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상호작용해서 잘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때 구상실에서 25분 동안 작성한 지도안 같은 경우는 저만 갖고 가고 여기 평가관님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구상실에서는 바로 그걸 들은 채 가서 수업 실현을 바로 합니다. 그걸 그럼 끝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드리나요? 아니면? 제출하고 아니 평가관님한테 드리진 않았고
나고요. 경북과는 그 놓고 갔었거든요. 아. 네. 가져갔나? 정확히 아니 놓고 갔어요. 네. 그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수업 실현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지도안 작성이랑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학습 목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네. 학습 목표 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들 교육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배우실 건데 선생님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네요. 학생이 됐는데 기다리면서 아이고, 네, 그 학습 목표요. 이제 지도안에 쓸 때도 있고 아니면 판서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기도 판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판서하실 때 이 세 가지 하에 정의적, 인지적, 심동적 영역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학습 목표에 써야 할까요? 아니죠. 선생님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 세 개를 달성하기에는 원래 목표 하나에 한 가지의 목표만 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룰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정의적, 심동적, 그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 세 가지 영역을요 모두 달성하는 거는 내가 구상한 수업의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하나의 단원을 진행하는데 몇 차시 정도 쓰시는 거예요? 거의 4차시, 5차시 이렇게. 그러면 4, 5차시가 모두 다 끝났을 때 이 세 가지 학습 목표가 다 달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의 차시에는 정의적 한 가지만 해도 되고 혹은 정의적이나 인지적 영역 한 가지씩 해서 총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좀 키워드를 그 필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 1번은 인지적인 목표, 네. 그리고 2번에는 정의적 목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차시랑 거의 두 가지가 적당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있어요. 학습 목표를 그 다음에 지도안을 기적인데 수업 뭔가 또 질문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못한 거 아니에요? 저 발음 말고 말 쓰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준비할 때 대상을 선생님은 주로 어떤 학년, 몇 학년을 대상으로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3학년이었어요. 아, 사회교과는 사회 1, 사회 2가 있는데 네. 1은 1학년 때 다 배우고요. 2가 3학년 때 배워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1, 2로 나눠져 있는 네. 거라서 1학년, 3학년으로 네, 1학년 준비를 한다. 3학년. 네. 반대로 미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간 거의 중2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시험 문제들도 봤는데요. 대부분 중2예요. 그럼 수학이랑 생물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똑같아요.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죠. 왜 안 나올까요? 이건. 대부분 선생님들이 중학교가 더 많이 발령. 네, 잘하시네요. 그죠. 네, 대부분 첫 발령이요. 고등학교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저도 특이한 케이스, 선생님도 특이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중학교에 먼저 발령을 받고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 적용이 투입이 됐을 때도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먼저 실무를 투입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게 더 복잡하고 입시랑 직결되다 보니까 심리교사를 보내더라도 이제 성적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끊어가지고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 중학교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뭐 들었는데? 휴대폰이시면 화면을 꾹 눌러서 네네. 감사합니다.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스트리밍이 처음이라 가지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아무튼 중학교 현장에 투입 네. 가능하게. 네, 중학교 현장에 투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괜찮나요? 방금 좀 조정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화면을 좀 보면서 하죠. 네네. 제가 선생님 한번 찍어 놓을게요. 제가 움직여서. 네. 그리고 학습 목표를 하면서 학습 목표 마지막에 이제 맺은말이라고 하잖아요. 맺은말을 준비할 때 이거는 저 팁이에요. 저는 이제 교과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1호 개정 교과서를 이제 고등학교 때도 썼고 중학교는 이제 감수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 교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요. 이 학습 목표가 정확한 거냐, 맞는 거냐 이제 회의를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정확한 게 여러분 중학교의 학습 목표 보시면 1호 개정의 제일 마지막에 기능이라고 있어요.
핵심 용어 중에 기능이라고 있어요. 미술 교과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 적용하기, 표현하기, 확장하기, 성찰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매주말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선생님은 일반 사회 교과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주로 의사결정하기, 그리고 탐구하기,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회 참여하기, 그리고 또 확장하기 뭐 네.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뭐를 의사결정할 수 있다, 뭐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도 출연 걸리는 거 같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잠시만요. 이 휴대폰을 처음 해봐가지고. 네. 아. 2초 정도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요. 잠금이 노랗게 떠요? 아,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노랗게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 제가 둔했던 거군요. 이거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치자. 네.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최대한 좀 진동감 없이 좀 정적으로 저희 좀 약간 이런 활달한 성격이라 몰라 죄송해요. 가까이 목소리가 울려요? 아, 그래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 저희 나름 거리 유지하는. 최대한 네네 많이 말법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선생님들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들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피드백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럼 저희가 일단 학습 목표는 얘기했고 요점 정리하자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중에 2가지 정도만 한 차시에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로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의 기능어, 그 교육 과정 분류 체계표에서 기능어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교과서 지도안을 보거나 또 교과서 자체를 보면 학습 목표를 좀 정리를 일괄적으로 단원별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목표를 다 판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한 3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가지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1번은 이따 치고 2번부터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판서를 다 판서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굳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판서를 다 했는데 그 남미술 선생님께서 왜 그 공백이 생기게 다 판서를 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요? 수험생 입장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번호 1번, 2번만 써놓고 이 1번에 뭐뭐 할 수 있다. 그 목표를 아예 하나씩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발문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발문은 저희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질문 타임이군요. 2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렴적인 발문이랑 학산적 발문. 역시 잘하시네요. 자, 네. 네, 학산적 발문과 수렴적 발문은 제가 시간상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산적 발문은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적합한데요. 보통 반응 중심 학습법이나 동기 유발에서 다양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유도하고 싶다면은 확산적 발문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수렴적 발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질문으로 정교화시키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업에서 확산적 발문과 수렴적 발문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나요? 실제 현장에서 네. 실제 현장에서는 학산적 발문 많이 쓰고요. 강의할 때 좀 그냥 개념 설명할 땐 거의 수렴적이죠. 그렇죠. 네.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렴적 발문을 써야 되는데 수렴적 발문이 나쁜 게 아니라요. 수렴적 발문을 쓰면서 동시에 확산적 발문을 자주 사용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평가관들도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확산적 발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렴적 발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발문 같은 선생님이 주로 많이 쓰시는 발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는 거.
혹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정의적인 걸 되게 강조해야 하는 요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지라는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할 때. 근데 사실 수업 시간이 수업이랑 똑같아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김 선생님께서 거의 정답을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제 수업 자료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초반에는 확산적 발문을 확 열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점점 수렴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너네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너네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져와봐. 그래서 뭐 학산적 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적인 수업이라면 브레인스토밍, 그렇죠. 문제 해결을 하는 수업이라면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산적 발문을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때 수업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나라가 숫자를 세는 방법이랑 아랍이랑 프랑스가 숫자를 세는 방법이 다르다. 셈법도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셈법들을 각자 애들이 다르게 해석해서 정답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사용할지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도 수업의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맞춤형 수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실생활과 연계된 질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향하는 방향성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발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칩톤 요소에서 발문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발문을 관련돼서 자료를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고 얘기를 드리자면 선생님은 발문 참고하신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요? 발문 너무 힘들었어요. 발문 진짜 초반에는 교과서에 있는 거, 지도서에 있는 거 말고는 참고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보통 교육공학이나 일반 교육학 책도 많이 이용하실 건데 그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사용 가능하고요. 저는 최근에 자료 괜찮은 거 하나 추천드리자면 한국교총에서 연수원 운영을 하거든요.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이라고 기간제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 연수 교재에도 이제 발문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거 연수 수업 들으면서 구한 책인데 여기 이렇게 창의성의 이해라고 책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창의성의 이해라는 책이 안에 발문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냥 출판사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서요. 네, 만약에 아는 교사분들이 계신 중에 이게 있다면 여쭤보셔가지고 구하시면 발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뭐 PBL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단계별 질문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현직 교사분들도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거나 저 참고한 거 있어요. 말하지 마요. 저 1월에 참고한 거 있어요. 제가 12월과 1월에 굉장히 달라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발문에 대해서 실은 한번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남미술 선생님에게 나 발문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어보고 내가 보내는 거 받아봐 했는데 그걸 받았죠. 네. 뭐죠? 큰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네, 진짜 제가 굳이 안 찾아도 돼요. 나중에 어디 도서관 가셔가지고 그 부분만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도서관 가서 복사하시면 돼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남들은 모르는 미술전공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미술이라고 미술 임용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3권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을 모두 지도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끝에 발문들을 다 따로 정리해 놨어요. 확산적 질문, 재생적 질문. 있으시대요. 감사합니다. 그 책 중간에 발문 챕터가 있는데 그 발문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 부분만 따로 PDF 따로 잘라가지고 제 블로그에 이거 끝나면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거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그 부분만 그것만 저 갑자기 너무 더워요. 이거 빨리. 본인 자랑 못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제가 할게요. 남미술 책에 있습니다. 남미술 책에 정말 저도 그거 보고 1월에 많이 연습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거 말고 3권이다. 네. 3권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끄러워요. 네. 그거랑 이거 창의성의 이해 아까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한국교총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은 되게 싸요. 11,000원밖에 안 하는데 일반적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교총 사이트나 그런 데 문의해가지고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교총에서 임용준비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교조, 교총 이런 데도 예비교사라 그러면 이런 자료를 되게 잘 도와주시는 편이니까 그 연수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따로 책을 구매하고 싶은데 링크가 있냐? 그럼 이제 책을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모든 교과가 다 이 연수를 들어야 돼요. 영재교육 하시는 분들 이 교육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거의 합격자 선생님들 수기 진짜 또 누가 다 막노동해서 하나하나 다 긁으셔야 하는 그 정도 두 가지 그렇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문을 교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수업 시간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 순회 지도와 피드백. 네 번째는 순회 지도와 피드백입니다. 저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해 드릴까요? 발문이요? 네, 발문 얘기해주세요. 구상하실 때요, 그 발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연습하실 때 학생들의 반응까지. 그 꼭 학생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같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학생들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발문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실 때 만약에 친구가 뭐 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네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혜란이가 맞췄다고 하면은 혜란이 이거 대답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맞췄어? 책에서 봤어요? 미리 공부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걸 합치니까 이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내가 유용하게 이끌어 나가는지 피드백과 발문을 조금 상호작용을 잘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상하실 때 3세트 질문, 학생 반응, 그 다음에 교사 피드백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를 세트로 가져가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김현 선생님 참 그걸 잘하셨는데. 네. 매기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 이거와 연관된 포인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순회 지도와 피드백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의 꽃이죠. 그쵸.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순회 지도라는 건 모든 교과에서 다 포함을 할 건데 과제 같은 것들을 모든별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순회 지도를 안내하면서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모든 학습 이제 뭐 순회지들을 반드시 이때 넣어달라. 네. 혹은 뭐 그런 거. 배움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을 가정해라. 네.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을 가정하라. 이런 게 네. 있을 수 그 있겠죠. 2년 전인가 한 번 문제 나왔던 한 번 있었던 거. 네. 그 저도 심지어 담임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지금 질문도 다문화 그래요? 지도 방안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네, 이런 부분들이 조건으로 나오는데 피드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선생님? 그 아이의 약점과 약한 부분을 드러나지 않도록 그쵸. 하는 게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다문화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실은 제가 스터디 할 때도 다문화를 가정하게 많이 수업 시간에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항상 다문화 하면 왠지 그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을 가정하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많아요. 그게 문화 상대주의. 그쵸.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왜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왜 항상 다문화 학생들은 맞아.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해서 그들은 항상 왜 언어적으로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걸 짚어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언어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굳이 드러내게끔 수업 실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다문화 수업을 할 때에는 그 친구의 문화를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네네. 그런 식으로 다문화를 좀 드러냈다는 거, 뭐 혹은 그 해당 A라는 사회 문제가 실제로 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배려나 나눔 같은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했죠. 작년에 김혜나 선생님이 이거 컨설팅 할 때 있었어요. 잊어주세요. 12월에 저는 잊어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있었죠?
실은 경기도는 이게 서울은 선생님들이 좀 용어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경기도는 배움이 느린 학생, 배움이 빠른 학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을 좀 예쁘게 표현한 게 배움 느린 학생, 배움 빠른 학생인데 수업 조건에서 그리고 수업 나눌 때 대답을 하기 위해 저는 항상 수업 실현 그 과정을 제 나름대로 네. 배움이 느린 학생과 배움 빠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둠 순회를 할 때 배움 느린 학생들을 피드백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12월에 남미술 선생님 앞에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 정덕이 이걸 못하는구나. 이걸 못하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 친구들이 응원해줄까? 자, 화이팅! 이렇게 그렇게 되게 나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피드백을 한 게 있는데요. 이때 남정수 선생님이 아니 대체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어떻게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화이팅 했고 정의적인 요소도 달성할 수 있게 했고 그 친구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수업 현장에서 이러면 그 친구 울면서 나갔을 거라고. 맞아요. 왕따 시키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네, 맞아요. 상처 수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 학생에게 그 기억이 강화가 돼가지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서울국제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혈인가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들어온 교민일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에도 네. 있어요. 제 재외국민이었기 때문에 국적도 두 개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부모님들의 국적도 되게 다양하고 인종도 되게 다양해요. 티가 안 나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강화를 할 때 만약에 수업이 느리다면 언어가 몰라서 그 수업 자체를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제 이건 예시인데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야? 만약에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사전 같은 걸 찾아봐도 되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만약에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너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그거 얘기하기 조심스러우면 선생님한테 한번 더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근사근 조근조근 이제 개인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거. 순회지도 한다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어떨까? 이러면은 그것마저 진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근사근 조용히 피드백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맞아요. 저는 이때 좀 놀랐어요. 그 남미수 선생님께서 선생님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순회도 괜찮다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작용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평가관들이 더 점수를 좋게 봅니다. 조건들의 플러스로 부가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순회지도랑 피드백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스몰 토크. 그쵸.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스몰 토크 하셨잖아요. 저 어떤 거 하셨어요? 잘했죠. 저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실은 남미수 선생님께서 팁을 주셨는데 네. 예를 들면 앞에 동기 요구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친구 해서 우리 재석이가 얘기하기로 했어. 얘기해보자 했는데 재석이가 너무 잘 대답한 상황을 가정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니? 선생님, 저 미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저희 피드백. 미리 공책을 살펴봤구나. 우리 재석이 센스 있어요. 하고서 넘어갔죠. 이게 그러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스몰 토킹으로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건 오히려 더 수업 시간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다른 조건이 잘려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판서를 못 하더라도 네. 좀 내가 실수했다. 이걸 지우는 게 감점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도 상황에 녹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아래 써서 안 보인다고?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위에다 써줄게. 이러면서 이런 뭔가 장난스러운 수업 실현에서 실제 있을 법한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은 가능한 걸로 그때 실제로 평가관이 체크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모둠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몇 해 전에 그 모둠 구성하는 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전개 1에서 모둠을 구성하시오라고 할 때 제비뽑기로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저는 친한 친구들끼리 하되 모둠을 설정하고 모둠 활동을 할 때에
이제 친구들 같이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미리 말을 해주고요. 자기 친한 친구들이라도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쓰게 하고 조를 구성을 했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고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난 7년 동안 수업하면서 큰 트러블은 없었어요. 맞아요. 뭐 완전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큰 트러블은 없었고 반대로 성적순으로 끊어서 배치하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피드백이나 발문을 어떻게 녹여낼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둠 활동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꾸미세요?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학급회의 같은 거, 뭐 혹은 모든 규칙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정의적인 요소, 뭐 예를 들면 배려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어 하는 친구들끼리 모였고 나눔을 한번 해보겠어 하는 친구들끼리 모인 걸 가정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진로. 왜냐면 진로를 항상 연계돼서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꿈이 비슷한 친구들, 계열이 비슷한 친구들, 그래서 그 조 이름 자체를 우리 미래의 사회과학자님들 뭐 이러면서 붙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 수면제랑 피드백은 저희가 스크립트 짰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네네네. 아, 이거 모든 구성까지 저 적어놔야겠어요. 네, 모든 구성. 그래서 저는 실은 모든 이름조차도 좀 이게 그래도 평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핵심적인 가치로 모든 명을 구성했고요. 실제로 모든 규칙도 좀 속보이게 경기도 해서 경티. 경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좀 경기도 규칙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 제주도랑 강원도 그때 아마 그분들이 역사과 한 분에 윤리과 한 분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 그분들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쓰신 분이요. 네. 감자 고구마 옥수수로 하셨어요. 아이고.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못 해드리겠는데 귀엽긴 엄청 귀여운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 그냥 솔직히 이거는 정의적인 요소를 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많이 쓰시긴 하지만 뭐 배려, 나눔, 적극, 뭐 경청, 뭐 기쁨 이런 그런 식으로 것들. 모든 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이제 저희는 중등이잖아요. 초등처럼 별팀, 달팀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너무 초등 같다고 평가받기 싫어요. 저희 사실 중등이랑 초등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저는 현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모든 순회하실 때 실은 피드백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발언 스틱 이런 건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기쁨 카드, 칭찬 카드, 질문 카드 뭐 이런 거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전에 평가관 분들이 충분히 아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지양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갑자기 저게 왜 샘플밖에 왜 나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회할 때는 오히려 그냥 학생한테 순회 피드백을 좀 더 자세하고 길게 하는 게 낫지. 네, 그 새로운 걸 설명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들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희가 순서가 있어서 지금 작성해 주시는 질문들은 저희가 적어놨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5번째 요소인데요. 수업 실현의 중요요소 5번째는요. 실현 시간의 준수입니다. 지금 질문 올라오는 것도 15분, 20분 이걸 관련돼서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어요. 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상호작용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저울 추천을 둘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무섭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에 수업실이야. 몇 분 만에 들어가서 몇 분 만에 점수 판가름 난다고 얘기했죠? 저 정확히 기억하죠. 네. 심하면 1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운으로 제압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거 말고 정확한 평균 네, 평균치. 평균 5분이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시작한 지 5분. 네, 수업 시간은요 사실 20분, 25분 이거 조건까지 들어가는 거는 감점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두고 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실제로 보는 시간은 10분, 5분, 20분 이게 다잖아요.
그쵸. 그 안에 첫인상으로 거의 점수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쵸.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조건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은 내가 학생들이랑 상호작용을 잘 못하고 내가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는 사람은 실제 다른 공무원들은 연수를 많이 거쳐서 올해 연수를 받아서 6개월, 5개월 거쳐서 투입이 되지만 저희는 발령받으면 합격 나면 투입 바로 되죠. 그쵸. 현장에 바로 일주일 뒤면 학교 인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투입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인데 그런 전문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입니다.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수험생, 그러니까 예비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좀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저울추처럼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저희가 겪어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을 아예 안 지키는 건 아니고요. 그쵸. 조건을 좀 대부분 지키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실제로 저도 이 부분 정말 많이 힘들었고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실제 시험 봤을 때 블록타임제를 그 지도안을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블록타임제를 실현해야 되는 것도 지도안 그 수업 실현 파트였거든요. 근데 맞아. 저 블록타임제 언급 안 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다 끝나고 알았어요. 근데 감점 0.5밖에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호작용이 더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죠. 네, 저도 조건이 동기 유발을 하고 전개 2와 전개 3을 하시오였는데요. 저 전개 2까지 하고 끝났어요. 근데 만점 받았대요. 저 이 말 듣고 조건보다 역시 상호작용이구나. 왜냐면 15분 짧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상호작용 하다 보면 조건 다 지키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수업 실현의 핵심 요소, 뭘 평가하려고 하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랑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전문성은 이미 1차 때 합격한 걸로 니네 판가름 됐다. 이제 수업 실현 2차는 수업 실력, 애들 얼마나 장악할 수 있고 그들의 속에 놨을 때, 바로 현장 투입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랑 잘 놀 수 있는가라는 게 포인트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학생들한테 절대 꿀리지 않겠구나, 애들한테 휘둘리지 않겠구나, 이런 모습도 잘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학생들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실현은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은 1차 때 판가름이 났어요. 굳이 2차 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투입될 요건인 인물인가 아닌가를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핀트에 꽂히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제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수업 실현은 초반 5분에 거의 판가름이 나고요. 그리고 제시된 조건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능동적인 상호작용 및 학습 내용을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인데, 이때 선생님 그때 작년에 나왔던 선생님 방법 수업 실현했던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순회하면서 던져주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동기 유발과 관련된 거죠? 동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저는 그 얘기 있어요. 실은 저희 그때 경기도 일반사회과 시험이 뭐였냐면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강의식 수업을 하라였어요. 강의식이 나왔어요? 네, 강의식 와, 하라고. 대박이다. 대신에 평가 방식을 스텝으로. 그걸 했는데요. 평가 방식을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메인 통짜 중간에 있는 강의를 해라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했던 거, 실제로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개념을 정의하는 걸 선생님들이 다 해야 하는가, 왜냐면 모형이 하나도 없으니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실은 개념을 초반에 다 설명을 하다가 막판에 이러면 너무 선생님 혼자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름을 재밌게 만들어서 생각 톡톡, 핵심 톡톡, 확장 톡톡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러분 준거집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준거집단 이거 별표. 여러분 이거 선생님 정의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따 모든 학습할 때 스스로 알아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왜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옆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수업 끝나고 같이 한번 되짚어 봅시다 라고 동기부여도 하고 좀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요소로 작용했었죠. 네, 실제로 그걸 모든 학습할 때 아이들이 알아낸 것처럼 수업을 짰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감은 안 오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의를 저희가 설명하는 설명식 강의가 아니라 기본 개념은 던져주되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에 의의가 있잖아요. 이게 따지면 가장 기본적인 PBL의 기본 방식이에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그 정의를 탐구해 나가는 걸 PBL의 강의식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도 2차 수업 실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게 흥미롭게 평가한 분들이 봐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수업 나눌 때도 이걸로 엄청 얘기 많아졌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거 여기에 배움 중심 수업 다 나왔습니다. 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 뭐 강원, 경북, 충남 이런 데마다 어필하는 교육의 키워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현하고 나서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할 때도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육 용어들이 있다면 이럴 때 좀 같이 응용해 주시면 좋겠죠. 네. 저는 제가 처음 듣는 것들을 작년에 되게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배움이 느린 학생, 빠른 학생. 저 그거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도대체 뭐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학습 목표도 배움 목표. 왜 배움 목표라고 해? 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 기억하시죠? 초등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6번째인데요. 이거는 수업 실험 중요 요소에서도 경기도 지역이나 이제 전북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수업 나눔입니다. 네, 수업 나눔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컨설팅을 몇 번 하긴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경기도는 수업 실현 끝나고 10분간의 수업 나눔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 나눔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15분 동안 실현했던 그 수업 실현을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수업 나눔이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정확히 수업 나눔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주로 3가지 질문이 수업 나눔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네. 정도 그 있는데요. 네. 그래서 3가지 질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첫 번째 질문은 수업 전반에 대한 거. 동기를 어떻게 했는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시키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세우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거. 그리고 2번째 질문은요. 수업 중간에 과정,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했는가, 혹은 우리 아까 배움 목표, 학습 목표에서 인지적, 정의적, 심성적 영역을 다 구로 갖췄는가 이런 거. 혹은 그런 수업 평가 일체화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수업 진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질문 던지고 성찰하고요. 마지막에는 항상 잘하시네. 그럼요. 항상 전반적인 거 다 끝내놓고 내가 얼마나 더 수업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했고 뭘 잘한 것 같고 스스로 평가해보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수업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업 나눔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내 수업에 잘한 점과 못한 점 플러스로 추가로 뭔가 더 부족했던 게 있어 더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3가지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수업 구상할 때 경기도나 전북이신 분들은 하셔야겠네요.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로. 저는 실은 수업 실험도 힘들긴 했지만 수업 나눔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수업 나눔 질문이 들어왔는데 수업 실현한 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장치들을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은 거의 수업 나눔을 대답하지 못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12월이랑 1월이랑 이렇게 있으면 합격 발표가 난 1월 저도죠. 전까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싶다가 그래도 15일 정도 연습하시고 거의 감점 없을 정도로 맞아요.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실은 여러분 합격 수기를 보거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시면요 배움 중심 수업 2.0이라고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더 정확하게. 배움 중심 수업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다운받고 인쇄해서 살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수업 나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도 있고요. 선생님들 여러 합격 수기 살펴보시면 만들어 놓은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스터디할 때는 일부러 4가지 질문을 뽑아서 10분 안에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토대로 이미 내가 가져가야 할 수업 실현에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배움 빠른 학생, 배움 느린 학생 이것도 장치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문화 학생도 장치라고 할 수 있고 뭐 배려 나눔 뭐 이런 모든 규칙이나 모든 명 이것도 장치라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짜듯이 많이 대본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건 경기도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거라서 스터디 하시면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수업 실현이랑 이런 나눔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각 지역마다 교과연구회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걸 일반 교사들은 접근이 가능한데 교사가 아니신 분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요, 원래 온라인 때문에 수업 자료를 온라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교사분들이 많이 개발하셨어요. 3.0은 바뀌었. 네네네. 3.0으로 바뀌었대요? 네네. 업그레이드군요. 저도 올해 그거 작년부터 해가지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교육부랑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지금 고생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각 교육청도요. 그리고 옛날 거긴 한데 100대 교육과정 있어요. 숫자 100이에요. 맞아. 100대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어떤 수업을 운영하는지를 올려서 매년마다 100개의 학교를 선발을 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여기 있는 교육과정들을 보시면 수업 나누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수업 실현의 중요 요소만 3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끝났어. 네,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서 질문 네. 다 해드리다가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끝나고 질문 많이 들어왔던 것들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많이 하시는 실수. 제가 크게 3가지로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동기 유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챙겨갈 것입니다. 그쵸. 네, 일단 첫 번째 동기 유발, 이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선생님? 수업 실현하실 때 다 똑같은 동기 유발이죠, 실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시죠? 자, PPT 한번 볼까요? 저희 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했는데요. 동기 유발하신다고 수업 실현 컨설팅 할 때 가보면은요, 모든 교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교과들은 진짜 지구과학이랑 문과에서 어디였지? 아니요, 지리과 제외하고는 제가 모든 교과 다 컨설팅을 해봤거든요, 수업 실현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동기 유발할 때 앞에 PPT를 보시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여러분 이거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평가관들이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동기가 일어나겠어요? 그쵸. 다 똑같이. 그쵸. 선생님은 동기 유발 어떻게 했어요? 수업 실현. 네. 수업 실현. 아니 조건이 없었나요? 동기 유발 하라고? 없었습니다. 실은 없어가지고 강의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확산 질문 그거에서 학산 톡톡 해볼까요? 생각 톡톡 해볼까요? 하고 별표하고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여부 체크하고 이런 걸로 좀 부수적인 걸 많이 연습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제일 답답했던 게 동기 유발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하는 게 아까 수업 실현 조건을 맞추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게 미술이랑 사회문화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이걸 동기 유발 어떻게 했냐면 일기장을 활용했어요. 자, 같은 반에 학생들의 이름을 미리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요, 선생님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선생님 수업 실험하셨던 거 한번 생각나면 촬영해 줄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저희가 이거 지금 설명드리고 나서 저희가 또 따로 촬영을 해드릴게요. 수업 실현 어떻게 했었는지 실제로 수업 실현했던 사례를 촬영해서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을 좀 네. 막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복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동기 유발 얘기했던 것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일기장이라는 걸 활용해서 지금부터 잠깐 마스크 보셔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쓰고 있을게요. 쓰셔야죠. 저는 케이프 교사라서. 그냥 그냥 표정까지 다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거 표정까지 다 그때 계획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 선생님 오늘 여러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찾았어요. 일기장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반의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야. 한번 볼까요? 뾰로롱 앞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박수 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박수 치니까 평가관들이 제 손 따라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고득점 가는 거예요. 저 그때 쪽쪽 쳤을 때 평가가 3명 다 이렇게 보길래 무슨 파블로프 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점수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볼게요. 자,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반에 유리가 나왔죠. 그럼 유리가 선생님 대신 일기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유리가 할머니랑 같이 시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 2가지를 얘기해줘서 선생님이 기록을 해놨었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관수가 지금 우물우물한 것 같은데 관수가 한번 얘기해볼까? 그렇죠. 첫 번째는 발의 턱이 너무 높아서 버스의 턱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할머니가 관절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자기가 가득 차가지고 유리가 서서 가야 되는데 손잡이의 위치가 너무 달라서 높아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셨어요? 지금 민수는 어릴 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대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 읽어줬던 유리가 폰을 번쩍 들었네? 유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유리야, 유리는 그거 이름 어떻게 알았어? 버스 면에 적혀 있었어? 네, 저상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턱이 없이 어떻게 되어 있다? 휠체어도 탈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바로 탈 수 있는 턱이 낮은 버스가 저상버스고 저상버스의 특징이 뭐다? 위치가 높낮이가 다르다. 유리 오늘 잘 읽어줬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번에 동기유발 했는데 사실 동기유발 제가 몇 분 배정했었냐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동기유발 5분 배정해놓고 실제로는 동기유발 한 7분 8분 했어요. 그쵸. 20분 중에. 20분 중에 7분 8분 했어요. 절반을 동기 유발로 가져갔죠. 저는 그때 동기유발 하라 그랬으니까 동기유발 했는데 전개 2번, 3번을 다 빼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지만 후배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들만의 동기유발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연극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일 진짜 놀랐던 건 제가 시험 치고 나와서 다른 교실들을 가로질러가지고 고사장을 가로질러서 나가는데 윤리과였어요. 네. 소크라테스를 설명을 한다고 교탁 위에 올라가서 인어처럼 앉으셔가지고 하프 치는 분 봤습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저 말고 다른 분도 보셨대요. 하프 치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모험 동기유발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 더 대박인 거 얘기 드릴게요. 이건 대박도 아니에요. 그분. 뭐죠?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Q&A 때 얘기 드릴게요. 이거 대박이에요. 네, 맞아. 저도 근데 이 남미술 선생님이 하셨던 다들 와 미쳤다 대박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와 어떻게 저걸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고민 정말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도 동기유발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저희 일반 사회 같은 경우 사회문자에나 또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도 사회 집단 같은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찍은 사진 그런 것들 선생님이 출근하는 길에 브이로그를 하나 찍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왜 브이로그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아침에 같이 찍은 어떤 길을 같이 걸어왔는지 뭘 발견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영상 함께 볼게요 라는 식으로 동기유발을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 오늘 오시려고 했던 수학 선생님이 그때 테셀레이션 문제가 나왔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테셀레이션을 동기유발로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아예 PPT도 없고 자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그냥 육각형을 그리고 거기다가 작게 벌 캐릭터를 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벌 캐릭터를 그려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벌의 집이에요. 이 벌의 집이 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판서를 통해 가지고 동기유발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식교과 같으신 분들은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식이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동기유발을 만드시. 정답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평가관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하프 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붙었어요. 저 그거 신규 교사 연수 때 봤어요. 붙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그리고 그 해당 단원과 매칭이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뭐 다른 거 저는 일기장을 썼지만 저 후배 같은 경우에는 뭐 연극을 한 친구도 있고요. 발표를 시킨 친구들도 있고요. 오브제를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고 동기유발을 이룬다고 넘어갈까요? 네, 동기유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정리해서 올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거죠? 뭐죠? 조건만 채우는 수업 시간은 절대 안 된다. 네, 조건만 채우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정말 하지 말아주세요. 조건보단 무엇이다? 상호작용. 상호작용. 네. 학생들과 상호작용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휘어잡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토네이션. 선생님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인토네이션. 영어과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인토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의 음의 높낮이인데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제가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긴 하는데 급할 땐 진짜 랩을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가 말 빠른 거.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딱 잡아주는 대신에 풀어줄 부분들은 느슨하게 풀어서 애들이 긴장감을 만들어준다면 강약 중간. 그렇죠. 강약, 중간약 말을 빠르더라도 느리게 해주는 구간 그 초점을 잡아주는 구간 이 구간들을 잘 잡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저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실수했었어요. 실은 12월에 저와 저 11월에 기억나요. 저를 저 했습니다. 기억나요. 김혜란 네. 쌤 작년에 학교 발표 나기 전까지 수업 시간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인토네이션의 중요한 부분이 개념이 만약에 사회의 뭐 GDP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GDP의 지표가 중요한 것이 그 끝에 맺은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GDP의 지표를 보셨죠? 그랬죠. 한번 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네. 이거 보면서 중요한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 뭐 성향과 통과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결국은 딱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라는 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조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좀 풀어줘야 할 부분 풀어줘야지. 그 15분이라는 시간도 선생님 생각보다 우리야 짧지 평가반 선생님들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맞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한 문장을 듣더라도 이해가 가능하게 강약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말을 해야 그분들도 15분이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강약을 주는 연습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평가관들이 무슨 역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할 없어요. 역할 없습니다. 뭐 3명 있으면 3명 중에 2명은 웃으면서 봐주고 1명은 이러고 있다. 이거 역할 없습니다. 전 면접 볼 때 있었어요. 면접 때는요. 네.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세요.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은요.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표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평가관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아. 수업 시간은 역할 같은 거 몰랐어요. 오늘은 수업 시간이니까요. 네. 수업 시간을 보시면 되고요. 저 아까 박수 쳐가지고 앞에 있던 평가관 3분이 저 따라도 손가락 따라 움직였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 3분 다 제가 박수 치고 앞에 보라 그랬을 때 저도 웃음 터지고 그 3분 다 웃음 터지시면서 웃으면서 뭔가 기록하셨어요. 그거 선생님이 아까 뭐 작성하셨다고 했을 네, 때 네, 네, 그거랑 맞아요. 똑같이 내가 고득점으로 가겠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돼요. 네. 사실 저희 같이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안 되셨고 저라고 처음에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항상 지적받는 게 말이 너무 빠르고 시끄럽다. 저도 저 물어봤잖아요. 말 빠르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진짜 인토네이션을 만들어서 천천히 갔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챙겨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은 어떤 걸 꼭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초콜릿이요. 초콜릿이요. 네. 싫다고 하시지만 전 초콜릿. 네, 초콜릿이요. 네, 왜냐면 또 코로나기 때문에 먹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한 입에 털어 넣을 수 있는 것들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서 초콜릿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콜릿 먹고 나면 입에서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꼈을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껌 추천드립니다. 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그다음에 따뜻한 물 같은 거. 물이 따뜻한 물이랑 그러면 같이 따뜻한 거 생각보다 고사장이 춥거든요. 맞아, 추워요. 핫팩이랑 담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핫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팩 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놓은 거 발이 차가워요. 그 실내화, 따뜻한 털 실내화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운동화를 신고 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음. 구두로 갈아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점심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드시긴 힘드실 건데 저는 점심을 챙겨가야 되는데 제가 관리번호 9번을 뽑았거든요. 아, 되게 뒷번호 보셨네요. 뒷번호 맞죠? 네. 제가 뒷번호 뽑았는데 아침을 안 먹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을 사서 그 점심 도시락을 사서 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관리번호 9번을 뽑았는데 그 전날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서 관리번호 9번이 오후 3시 40분에 시험 쳤습니다. 아, 거의 24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라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간식 꼭 챙겨가세요. 맞아. 간식은 많이 챙겨 남더라도 남기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김밥 이런 것보다는 그 랩으로 쌓여져 있는 랩 샌드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식빵 같은 경우는 많이 흘러내려서 옷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 많이 없는 그런 랩 샌드위치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거 괜찮고요. 저는 관리번호 3번이어서 실은 다 싸갔다가 도로 가져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이 저랑 스터디 같이 했던 분이셔서 그분한테 이렇게 놔두고 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보단 가글이 좋습니다. 빨리 헹구고 나와야 되는데 제발. 그리고 네.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 화장실 대기실이 너무 길어요. 줄 길어요. 이게 한 고사장에서 한 명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칫솔질 하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없다가 갑자기 불려서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헹구고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조차 싫다 그러면 껌이랑 휴지 챙겨가셔서 껌 씹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까먹지 말고 수업 시간 때 뱉으셔야 돼요. 저 그거 씹고 하시는 분 몇 분 봤어요. 그냥 먹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너무 급하면 드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세요. 그냥.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끝. 머리끝 여분 많이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좀 잔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핀 같은 거. 저는 챙겨갔다. 그리고 여성용품 혹시 몰라요. 저도 다행히 없긴 했지만 좀 여성용품을 급하게 찾으시는 분이 집단 투입인가 한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용품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그 약도 좀. 두통약이요. 네. 그때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네. 두통약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립밤 추천드립니다. 안에 들어가면 힙선이 계속 나오는데 추운데 그렇다 보면 되게 바싹 말라요. 그래서 입이 되게 막 바싹바싹 맞아요, 타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립밤 바르셔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 얘기하면은 요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머리는 반묶음 이거 머리 풀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 수업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업 시간 복장까지 다 있고 저 컨설팅 할 때 여자분들 화장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때 합시다. 네, 저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알바한 경력이 있어요. TMI다. 와, 여러분 많이 들어가세요. 네, 그럼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네.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온라인 수업의 현재 진행형 4번째 챕터로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제가 3가지 정도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교육청이랑 교육부에서 계속 공문이 오잖아요. 많이 이 오죠. 3가지 중에 수업을 하라는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쌍방향 수업입니다. 쌍방향 수업은 일단 줌, 네이버 밴드, 마이크로 팀즈, EBS 온라인 클래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지금처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쌍방향 수업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나 과제 탁제형. 그래서 이제 출석 퀴즈를 낸다거나 혹은 이제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출결을 확인하는 거죠. 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네, 그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쌍방향이랑 콘텐츠 수업이 같이 되어 있는 결합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쌍방향이랑 콘텐츠 결합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저는 쌍방향 실시간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이신 분들은 아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쵸. 선생님 하시는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애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구글 클래스룸과 줌 두 가지를 플랫폼을 사용해요. 뭐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는 줌을 통해서 제가 찍어놓은 그 수업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근데 줌 같은 경우는 영상을 틀어줄 경우에는 버벅여요. 실제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교시에 그 친구들이 반드시 5분 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때 간략한 복습 문제 함께 구글 클래스로 문제 올려서 풀고 실제로 태블릿 PC가 있어서 태블릿 PC 편성하는 걸 실제로 보여줍니다. 화면 공유. 바로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데요. 애들 얼굴 보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석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보자. 거기서 2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마이크 키는데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답해주면 바로 또 수업하고 마지막에 또 숙제 같은 거 내주는 형태로 실시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업실한테 필요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올해 온라인 상황에 대비해서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현장 투입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이 코로나고 내년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온다?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환경은 준비하겠지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일단 고사장을 들어갔는데 평가관들이랑 같은 실에 있는 게 아니라 평가관들이랑 줌으로 수업 시간을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대학 입시들이요. 대학 면접들이나 대학 실기들을 그렇게 해요. 맞아요. 미술 같은 음악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 교실에 평가관들만 있고 바로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예상을 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네. 따졌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수업 조건이나 상황에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현장에 난 나가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라는 걸 어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원격 기간과 그리고 학교 애들 등교 기간이 번갈아 가면서 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꼴로 온단 말이에요. 겹주로 혹은 그러면 우리 일주일 만에 봤죠. 우리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원격 기간 동안 얼마나 배웠는지 확인 한번 하고 갈까요? 라는 좀 그 상황을 반영해주는 멘트를 치는 것도 그 상황 좀 그쵸. 나 좀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해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차시 계획을 봤을 때 이전 차시가 온라인이었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주면 저 친구가 온라인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구나. 그쵸. 제가 올해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학교 아시죠? 저희 학교의 모든 스튜디오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방송 촬영이랑 영상 편집을 할 이런 줄 학교가 안다는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야 그런 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실 모두 다 스튜디오로 만들고 거기서 선생님들 촬영할 수 있게 영상 장비랑 다 촬영해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거는 그걸 통해서 지금 대충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쌍방향이랑 콘텐츠를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는 미술교과인데 역사과랑 수업을 같이 했었어요. 융합수업. 네, 그다음 수학과랑도 수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융합 수업을 저희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데 저는 둘 다 블록 타임제라 가지고 2시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제가 모든 교실마다 수학 선생님이랑 역사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차시는 미리 사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요.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줬어요. 그러면 2차시 때는 줌을 켜놓고 자 이때까지 들어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들어왔을 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개념들 중에 모르는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면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 과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 학교에 오프라인으로 등교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준비해 오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결합형이 정답은 아닌데 블록 타임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그나마 유리하기 때문에 면접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수업 시간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것도 하셨잖아요. 애들이 영상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확인. 그거 저 너무 그때 한번 들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거 제가 그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해가지고 미술과, 음악과, 체육과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까 김연아 선생님께 얘기 들었을 때 모르는데 이게 수행평가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수행평가로 넘어가는데요. 수행평가가 지금 교육부에서 3월 초에 공문이 나올 때는 온라인 기간 중에 했던 모든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맞아. 9월에 공문이 바뀌었어요. 권고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기간에 했던 것들도 평가는 가능한데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민원도 안 들어오는 평가 방법이 다른 교과에는 없었나 봐요. 저도 이제 수학과 생물과 역사과 쌤들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포트폴리오는 아는데 프로세스 폴리오는 모르세요. 처음 들었어요. 프로세스 폴리오는 뭐냐면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는 과제물이에요.
근데 저는 드로잉 수업을 했을 때 최종 과제를 내주기 이전까지 얘가 매 차시마다 수업을 듣고 요거를 해왔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실시간 수업을 하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을 필기하도록 시켜요. 이게 필기인지 아닌지 이거 지금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적어달라는 내용을 그 프로세스 폴리오에 적지 않은 친구들은 다 감점을 매겼죠. 어찌 보면은 그 수업에 제대로 참가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정중심 평가 그리고 수업과 평가 일체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록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 안에 있는 어떤 이제 핵심 문구 선생님이 톡톡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선생님 이따가 평가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영상과 실제 오프라인과 연결시켜서 수업 실현을 한다면 그 수업 나눔할 때 좀 가정중심 평가를 했다. 그리고 성장 얼마나 했는지 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수업 실현에 녹여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로세스 폴리오라는 게 뭔지 모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주변에 있는 미술교과나 음악교과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프로세스 폴리오 혹은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국어로 좀 그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좀 멀리 관리자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일지라고 표현을 해서 실제로 수업할 때도 너 저번보다 이만큼이나 해냈구나, 너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업 실현에서도 와 우리 정덕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네, 아우 대단해요,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성장일지에 다 기록해 둘게요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온라인 수업하면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좀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장독립적인 친구들은요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어디다 내놔 잘할 그쵸. 거예요. 근데 장의존적인 친구들을 보면 좀 어렵긴 해요. 중위권 학생들이 무너졌다라고 하잖아요. 네, 솔직히 정말 그래요.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고 여기 전무예요. 그 등급을 보면. 그래서 저희는 강이 생겼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온라인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좀 끌고 올라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 부분 부분들을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수업 시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거나 면접 때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고민을 해주시면 좋고요. 수업 나눌 때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고려했다. 네, 그럼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면접 때 스트리밍 할 때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행평가까지 얘기 다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거 5번째 챕터입니다. 이 부분 진짜 고민 많이 하시죠. 이거 필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네. 지금 타이핑 치시는 분들 계신데 타이핑 좀 해보세요. 네네. 이게 5번째 챕터 수업 실현 복장입니다.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죠. 선생님 정장 입고 가신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죠? 말렸죠. 제가 스트리밍 중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면접 보러 가시냐고 수업 실현하러 가시는데 면접 보러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자, 수업 실현 복장 저 뭐 입고 갔냐면요. 지금 요 니트가 파란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카라 셔츠 입고 위에 스웨터 입었는데요.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정장 입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실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정말 많죠. 실제로요? 네. 실제 단 한 명 없습니다. 실제로 넥타이까지 풀러하고 넥타이 하시고 체육 수업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여자 바지 입어도 되죠. 왜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 바지 입어도 되죠. 자,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정장을 입는 건 면접이에요. 네. 정장은 면접에만 입으세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뭐 그거는 진짜 면접 보는 거니까. 완전 보수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조금 포멀하게 입는 게 좋은데 키워드는 이겁니다. 움직이기에 편안한 모던 캐주얼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웨터 같은 거 입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요. 그리고 정장, 바지 정장, 치마 정장 상관없습니다. 네. 구두는 대신에 6cm 이상 넘으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 그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또각또각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자분들도 바지 입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순회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앉아서 숙여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랬을 때 원피스를 입고 간다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지를 추천드리고요. 원피스를 입는다면 저는 무릎까지 좀 내려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그리고 앉을 때도 좀 편안한 치마 정도? 네, 그리고 수업 시간할 때 가장 무난한 게 가장 좋거든요. 미술 앞치마는 어때요? 굳이 뭐 굳이 왜 토시. 토시 왜 그걸 왜 팔토시를 왜 해요? 수업 시간에 감상 나오면 어쩌려고? 다들 정신 차려요. 절대 입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뭐 정장 입어도 관계는 없어요. 나쁘다는 건 네, 아니야. 근데 나쁘다는 건 움직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왜 평가하시는 분들도 웃겨요. 그런데 진짜 입으면 안 되는 거 여자분들 원피스. 오. 원피스 샤랄라 원피스 안 돼요. 그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샤랄라 원피스 절대 안 돼요. 정장 원피스는 몰라도 정장 원피스라도 네. 치마 입으실 때 좀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완전 달라붙는 게 아니라 포멀하게 딱 라인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게 딱 좋고요. 네, 맞아요. 원피스, 샤랄라 원피스는 절대 안 돼요. 실제 현상에서도 원피스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많아요. 수업 시간 때는 격식에 맞는 옷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남자분들 제가 편하게 입으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옷은 진짜 잘 입었어요. 잘 챙겨 입었는데 머리가 떡졌어. 그리고 너무 캐주얼이야. 너무 캐주얼이야. 뭐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쵸. 저도 그때 기억하면요. 슬랙스 입었고요. 위에 그런 니트류 입었습니다. 와인색 니트류 입었는데요. 저 그 고사장에서 정장, 실은 일반 사회들 다 정장 입고 오셨거든요. 저 빼고 다 정장 입었어요. 근데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이미지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수업 전략이 아까 말했듯이 그 학생들과 얼마나 잘 놀 수 있는가, 제 갖다 놓으면 잘 놀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미지를 제 이미지랑 부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복장을 더 선택을 했고 치마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마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과 이미지와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 스타일에 맞게 복장을 입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단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자분들 화장이랑 옷 입는 거, 남자분들 머리랑 그다음에 화장, 그 비비크림이랑 선크림 이런 거 어느 정도까지 발라야 될 것 같이 제가 다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작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삭제하고 눈에 섀도우 무슨 색깔을 발라야 되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남성과 여성 모두 정장 바지나 정장 치마 플러스 깔끔한 단화, 굽이 낮은 구두, 셔츠와 스웨터를 입으세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샤랄라 원피스 절대 금지이고요. 6cm 이상의 힐은 절대 안 됩니다. 남자분들 키 높이 구두 신으셔도 되는데요. 또각또각 소리 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단 키가 너무 작으시다, 154cm나 159cm 사이다, 이런 분들은 6cm짜리 신으셔도 되는데 통굽으로 신으세요. 네, 통굽 추천드려요. 통굽 추천드려요. 네. 그 아까 털 슬리퍼 얘기하신 분 있는데요. 안 돼요. 맞아요. 그거는 격식에 어긋나죠. 그리고 슬리퍼가 아무리 잘 맞게 신는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끌려요. 네, 끌려서 그리고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양말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양말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화장은 어느 정도는 좋은데 강렬한 색조 화장이나 짙은 색깔, 입술 색깔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일 정도의 가벼운 쉐딩 정도는 가능한데 가끔 컨설팅 할 때 화장까지 다 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저 제스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누나 이러면서 여기 쉐딩을 빡빡 이러고 왔는데 킴 카다시안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두 또각또각 소리 내도 되긴 하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거슬리진 않아. 그래서 통굽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구두 이렇게 사러 갔을 때 소리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까지 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는 남성들은요 올림머리를 하거나 단정한 머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성은요 생머리보다는 사실 반묶음이나 포니테일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스튜어디스 올림머리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튜어디스나 플라이 어텐던트 아니잖아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가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평가관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머리요. 뭐 면접은 괜찮은데요. 면접이니까요. 근데 수업 시간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풀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숙일 때 머리 여러분들 계속 얼굴이 올려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알게 모르게 저도 지금 수업 시간 지금 이거 멘토링 하면서 앞머리가 거슬려서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별로 부수적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웃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단 여기까지 오시는 여성분들 단발이신 분들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단발이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면 더 안 되잖아요. 너무 이 좀 정도만 딱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지금 얘기 많이 해주시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네. 조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거고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형이나 화장에 따라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입 보이는 뷰 마스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이게 얼굴 표정이 보인다는 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입만 되게 보일 것 같은데. 이게 흉하더라고요. 실제로 찬 사람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흉하더라고요. 저 광희가 쓴 거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좀 놀랐어요. 아니 광희 보면서 자꾸 입만 보여요. 아, 내고함. 자꾸 내고함을 보는데 자꾸 저 입만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거 만약에 불안하시면 두 개 다 갖고 가시고요. 대세를 따르세요. 네, 아, 그냥 그럼 되죠 뭐. 덴탈 마스크나 KF94가 제일 좋고요. 네네. 굳이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내 이 이렇게 보여주실 거 아니면은 네. 네, 지금 댓글에 다들 해주시는데 여차하면은 말처럼 이만 보여서 약간 흉측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하시면 두 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런 규정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KF94로 다 끼고 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수능이나 임용도 다 KF94 끼라고 그쵸. 하고 감독관도 KF94로 다 네, 교체됐어요. 통일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KF94로 하지 않을까 뷰 싶습니다. 마스크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걸이 뭐 달랑거리는 것만 아니면 뭐. 남자분들 귀걸이 하셔도 되는데요. 경기도 서울의 한해서입니다. 다른 지역 남자분들 귀걸이 하시면은 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싫어하세요. 장발 가능은 한데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경기도 서울은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안 돼요. 선생님들 이거 너무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복장은요. 내가 움직여도 깔끔한 형태면 됩니다. 가디건, 니트도 좋은데 니트도 만약에 딱 핏되지 않고 딱 움직였는데 막 그 와이셔츠 이만큼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숙였는데 와이셔츠 이만큼 나와 있고 이거 되게 불편해요. 오버핏 안 돼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만약에 가디건도요.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숙이고 했는데 삐져나오지 않고 깔끔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럼 괜찮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막 삐져나오고 이런 거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한 게 좋아요. 깔끔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귀걸이 한두 개는 괜찮은데 연고를 뚫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요. 근데 그거 있으시면은요 차라리 귀를 가리세요. 머리로 반묶음을 해서. 네. 그 정도는 팁이고 이런 것까지 굳이 안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네. 저희가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단정 깔끔. 단정 깔끔. 네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포멀이 아니라 네. 단정 깔끔 움직이기 편해 보이는 거. 누가 봐도 편해 보이는 거. 네. 이게 실은 복장이 점수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거 솔직히 점수에 항목은 없지만 영향은 미친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진짜 막 염색 막 빨간색으로 쫙 해고 왔고 여기 귀걸이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학생들 보면 쟤 불량한가 이런 게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괜히 우리 평가받는 건데 생기지 않게 그런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면접 때는 정장을 꼭 입어주세요. 면접 때는 정장을 입어주셔야 돼요. 대신에 수업 실험에서는 단정 깔끔 캐주얼입니다. 네, 격식은 좀 차려주세요. 어르신들 저기 앞이니까요. 청바지는 좀 네, 격식을 좀 저기 청바지는 좀 왜 네, 격식을 차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슬랙스 있잖아요, 우리 슬랙스. 아니, 청바지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슬랙스. 그것도 막 펄럭이는 슬랙스 말고요. 이렇게 일자핏, 네, 일자핏. 저 복장 더 이상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약간 네, 개그 아직- 욕심 네. 있으신 분들 있으셔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Q&A인데요. 질문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은 스트리밍 끝나고 다시 영상 올라갈 거니까 저희가 대답을 안 드릴 건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써 100명이나 들었어요. 우리 아까 23명이었는데. 왜?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네. 네, 일단 수업 시간 25분 동안 뭐 하는 건 지정해 주시죠. 네, 그 지도 안에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전개 1, 2를 진행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쉽게 빨개지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21호 하얀 거 맥에서 나오는 거 메이크업 좋은 거 프라이머 있어요. 맥에서 나오는 거 커버력 되게 좋아요. 그거 일단 가리시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를 미리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직업병이에요. 근데 마스크 써서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선생님, 마세요. PCK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다고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법 단계에 따른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도안을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사들 대상으로 꾸린 수행평가 자료, 그다음에 실제 교과서 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 활동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체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PCK는 저도 교과서 쓰기 위해서 다시 몇 번이고 공부를 했고요. 아까 창의성의 이해 여기만 보더라도 이 책에 PBL 과정,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반응 중심 학습법 관련해서 저보고 만들라고 해요.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 책 하나 추천드리자면 교육학 책이 제일 좋아요. 1차 때 교육학 준비하셨던 책 가지고 내 교과에 적합한 수업은 뭘로 하실 것인지.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동기 유발은 실은 저도 많이 어려웠는데요.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이어도 됩니다. 특별한 게 생각이 나면 이렇게 뭐 일기장이 됐든 뭐 브이로그가 됐든 뭐 신문이 됐든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좀 일화를 많이 예시나 일화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교과서 여러 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이 항상 매 단원에 앞단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풀어내네. 그리고 이 사례를 이런 질문을 하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가져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작년에 스터디했던 네.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단원과 중단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시 그리고 좀 동기 유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뒀고요. 이런 단원을 또 뭐라 그럴까 또 연도별로 목록화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발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공부하다가 나 이거 나오겠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이건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그렇고 수학과 생물과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찾다가 목록화 해보니까 나올 만한 거 집었던 거기서 다들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유니버셜 디자인 실제로 연습했던 게 그대로 수업 시간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대단원이랑 중단원 학습 요소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그런 동기 유발한 자료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질문이랑. 네. 교과서 부분. 네. 그렇게. 동기유발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몇 분이냐 여러분들께서 동기유발을 배정을 했다면 배정한 시간 안에 지키는 게 제일 좋고요. 길더라도 플러스 1, 2분이에요. 저도 동기유발 5분 지정해놓고 7분 했단 말이에요. 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빨리 넘어가야기 때문에 전개 1도 10분 했는데 제대로 다 못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끊으실 수 있는 게 좋고 너무 길다 싶으면 빨리 끊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동기 유발을 반드시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거 생각 질문으로 가져가자 생각 톡톡이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의 흥미를 이끈 것도 동기 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 유발도 예를 들어서 강의식 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그냥 단순히 풀이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빗대어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해도 충분히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전개 1일부터 바로 시작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는 동기 유발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확실하죠. 저는 그거 만능 틀로 만들었어요. 만능 틀. 저는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학습 목표 1번 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목표를 한번 가볼게요. 따단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 전에 한번 대단한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5-2에 뭐뭐뭐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1번을 동그라미 치고 2번 짚어주면서 이 부분 알고 갑시다 하고 대단을 소개하는 게 만능 틀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는요, 저는 여러 개 보는 거 여러 개 봐야죠. 네.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네. 교과서 지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문이 진짜 많이 네. 나와요. 다양한 발문이. 그리고 교과서도요. 교과서보다 지도서가 더 좋은 책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프로그램과 다 모형 적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 자료만 제시한 지도서가 있는가 하면 수업 단계를 제시해준 지도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만든 지도서들이 있거든요. 교과서가 좋은 것들은 교과서만 보시고요. 지도서가 좋은 건 지도서를 보시는데 스터디를 할 때 각자 다른 교과서를 하나씩 해가지고 각자 수업 지도안을 짜오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 아까 스터디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냐? 저 같은 경우는요. 각자가 하고 싶은 수업들을
지도안을 짜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도안 틀이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저는 선배들한테 받은 것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만든 틀도 있어요. 교사 되고 나서 수업 지도안 틀 제가 다 만들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수업들을 짜서 다른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 제 수업에 피드백을 받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의 양도 늘고요. 내 거를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도 받고 수업 나눔이 자동으로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다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을 할 때 할 말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쵸. 선생님도 원래 처음에는 각자 다 똑같은 수업 하셨었죠? 다 똑같은 수업을 하긴 했죠. 지도안 똑같이. 짜는 그런데 거. 네, 근데 1월 넘어가고 나서는 다양한 수업 지도안 가지고 서로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수업 지도안 이런 틀로 이제 짜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와 힘들어. 요렇게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수업 나눔도 이렇게 4가지 질문으로 해서 함께 세트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 자리에서 4개 만들어서 무작위로 바로바로 돌려버리는 그런 이게 거예요. 사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다고 바로 그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안의 틀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짜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피드백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건 주변에 현장 교사가 있거나 현장 교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분 안에 모든 순에 2번 하면 좋지 않, 2번이 적절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는 2번이 가장 노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상관하진 않아도 왜냐면 그냥 내 수업 흐름에 맞게만 짜면 되는데 한 번은 좀 아쉬우니까 2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3번까지는 그 질이 너무 떨어져요. 차라리 한 번을 하더라도 이 아이의 내가 얼마나 집중했고 이 아이의 장점을 얼마나 끌어냈고 이 아이와 얼마나 상호작용했는지 한 사람이 더 질을 높이는 게 더 낫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지도안에 이미 쓰여진 부분은 어떻게 띄워놓나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아까 했지. 이 부분에 그럼. 대해서 개념을 우리 앞에 동기의 누가를 통해서 뭐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 질문의 답은 다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또 뭐였지? 지도서는 해당 그 출판사에 맞는 지도서가 있으니까. 지도서는 저희가 함부로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저도 교과서 저자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뭘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딴지 거시는 분들 꼭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미술 선생님이 좀 도판을 모아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네요. 그리고 이거 있는데 지금 몇 개 있는데 미술 교과서 고등학교 거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스터디할 때 지도안이랑 수업 실험 피드백 전부 다 받으셔야죠. 어떻게 하나만 받아요. 저 수업 실험 할 때 오전에는 각자 지도안을 같이 짰어요. 그리고 오후 돼서 자기가 짠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수업 나눔을 하고 다음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안을 짜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붙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스터디할 때 일반 교과는 스터디할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수업 시간 시간이 있어서 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쵸. 그 일주일 동안 오전에는 수업 지도안을 짜고 오후에는 수업 실험을 하는 식으로 계속 돌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돌렸습니다. 맞아. 저도 일주일 오전에는 무조건 수업 실현 했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2개, 3개 그렇게 수업 실현하고 수업 나눔하고 거의 그 스터디룸 사장님이랑 아직도 지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침 9시에 온 애가 밤 11시가 될 때까지 가지 않아.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애들 피드백 할 때 무슨 꿈을 가진 이런 친구 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요. 굳이 시간이 모자란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업 실현 조건에 없더라도 경기도 교육청 정책 관련 혹은 시책 단어 이거는 좀 케바케일 것 같은데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실은 경기도 교육청 정책 관련과 시책 관련은 면접과 집단 토의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실현의 정책과 시책을 관련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같은 경우는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저는
어떤 단어는 몽실 학교 같은 걸 쓰긴 했지만 이건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업 나눔할 때는 사회의 참여 능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단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수업 실현할 때 저희도 지금 카메라 켜놓고 했잖아요. 앞에다가 뭐 이렇게 보여서 칠판에다가 판서 같은 거 하고 저는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무선 마이크가 솔직히 좀 비싸요. 그래서요. 20만 원 정도 해요. 제일 싼 게. 전 녹음했어요. 녹음해도 나쁘지 않아요. 녹화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좀 얼굴 내가 스스로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녹음했어요. 녹음해서 내 억양이나 내가 눈을 감고 듣더라도 그 수업 평가자 분들이 반드시 저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실은 평가 목록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귀로 듣다 보니까 귀로만 말로만 들었을 때 이 친구의 수업이 이해가 되나? 라는 걸 좀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녹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말을 버벅이면 감점되죠. 감정되죠. 네. 당연히.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요. 시간이 오버되는 것도 저는 수업 나눌 때 감점됐던 이유가 앞에 다 좋았는데 조금 오버했어요. 2초 정도. 왜냐면 욕심내다가 감점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감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버벅이는 것도 초반에 버벅이는 거 조금 감점될 수 있지만 뒤에 유창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수업 나눔할 때 좀 잘 정돈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리고 너무 짧게도 그리고 너무 길게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컨텐츠로 수업을 만들어 가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7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거의 매해 하는 수업 중에 저만의 컨텐츠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랑 업사이클링 합친 거고요. 두 번째가 민화예요. 문자도. 이거 2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제 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교사들한테 배포를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예체능이라 들었지만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저희는 그리고 모형 적용을 해야 되다 그게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뒤에 이렇게 전 모형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과는 모형이 중심으로 반드시 하나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주제교과들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형 정리된 거 그리고 모형에 따라서 어떤 멘트를 던질 건지 어떤 이름을 나타낼 것인지 라는 걸 다 정돈해서 만능틀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판서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 실행할 때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판서를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가 도입, 중앙이 전개, 마지막이 정리라고 생각하고 판서를 했고요. 네. 저 이전에 판서하셨던 분이 없었나 봐요. 저 시험 칠 때. 제가 수업 실행을 할 때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행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실행하기 전 판서 진행하도록 판서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간 차감 어떻게 하죠? 지금 할까요? 네, 시간 차감됩니다. 라고 평가관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판서를 잘 활용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판서 글씨도 칠판, 물칠판, 화이트보드 다 연습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요. 저는 앞에 강의식이니까 다 판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몽당 분필로 했습니다. 딱 드는 순간 이만한 걸로 왜냐면 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분필을 다 빼놓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걸로 분필이 있으니까 있는 걸로 해야지 하고서 했는데 몽당 분필로 하고 뚝뚝뚝 부러져서 없는 채로 막판에 없는 채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맞는 틀이라는 거 저는 맞는 틀이 굳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컨텐츠가 가르쳐야 되는 게 있으면 가르칠 것마다 뭐 반응 중심이다, 창의성이다, 균형적 사고법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는 틀이라는 게 저는 따로 없이 그 콘텐츠에 맞춰가지고 다 다르게 PCK를 적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은 맞는 틀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까 이거 하나만 더. 일단 이게 모형이 있어요. 수업 모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지고요. 이 모형의 단계를 설명해라 라는 게 조건 중에 하나였고
옛날 기출에는요. 그리고 그 모형 중에 중간 부분이 없어서 요길 실현해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형의 단계를 숙지하고 어떻게 설명할지가 저희한테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던질 건지,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한 맞는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맞는 틀 제가 처음 만약에 전개 1부터 시작했을 때 중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저는 좀 불안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고 막판 한 2, 3주, 2주 전에는 막는 틀을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네, 왜냐면 불안하니까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멘트만큼은 던져야지 라는 거. 왜냐면 수업 나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 나눔 때문에. 지금 저희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벌써 2시간 다 돼가요. 선생님도 질문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눔 때 한 문제 하고 구상하고 한 문제 말하고. 네,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많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구상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문제를 읽어요. 그러고 나서 구상을 열심히 합니다. 자, 1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미술과 수업 내용은 지금 저희가 오늘이 아니라 2주 뒤에 얘기 드릴 거라서 굳이 미술과 건 지금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른 교과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수학과랑 생물과 선생님께서 수업 지도와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얘기해 주셨었는데, 중요한 건 수학이랑 생물은 정해진 키워드가 있어서 앞에 한 사람이랑 뒤에 한 사람이랑 어떻게 더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지 눈에 뻔히 보인대요. 그쵸, 맞아요. 정확한 주제교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자기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수학이랑 생물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을 할 때도 그냥 단순 스몰 토크를 하진 않으셨대요. 저는 단순 스몰 토크를 조금 해가지고 되게 잘해줬다, 고마워, 유리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체크를 했네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센스 있어. 수학이랑 생물과이신 분들은 앞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유출을 해가지고 작성을 한 거야? 그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 수렴적인 발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수렴적 발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색 사용해서 판서하는 게 점수에 어떤 영향?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끝나고 판서 지우지 않고 수업 나눔을 하거나 우리가 나가고 나서 수업 이제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핵심 개념이나 친구들에게 얼마나 잘 보이게 판서를 했는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수학교과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때문에 색깔을 다른 것들의 펜을 제공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른 교과는요, 다 칠판 한 가지 색깔만 주는 거나 검은색 화이트보드 펜 하나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시교과일수록 훨씬 더 판서를 잘 하셔야 되고, 글씨 연습 많이 해달라는 전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참가해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신데, 이분인가요? 그분 아니고 아까 채팅할 때 키키키 하고 가셨는데, 그래요? 지금 혼자 집에 계시다고 지금 저희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웃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어디십니까, 선생님? 제가 혹시 빠뜨린 말 있으면 채팅을 해주세요, 수학 선생님. 네, 그러면 저희 거의 질문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제 진짜 2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면접과 관련된 건 다음 주. 주. 다음 주에 또 2.5단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김혜라 선생님께서 자그마치 경기도 화성시에서 2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와주셨습니다. 2시간 오셔서 30분 쉬고 2시간 지금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시고, 제가 또 집에 바래다 드려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끝과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돈 받고 하는 활동도 아닌데 죄송하고. 튀김우동 주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거.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네네. 뜨거워. 겉벌이 걸리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끊겼어요. 네, 잠깐 인터넷으로 끊긴 것 같습니다. 이거 빨개진다. 아무튼 네. 다음 주에 화요일날 8시. 네, 선생님 그때 혹시 되시면 와주시고요. 네네네. 어쨌든 선생님 원래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2.5단계 때문에 선생님만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 면접하실 때 집단 토의도 경기도는 함께 있다고 오전에 들었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집단 토의 되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집단 토의랑 면접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트리밍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